양 후보 논란 자체에 대응하기보다는요, 금감원에서 양 후보 관련 조사에 나선 것을 두고서 계속해서 이건 관건 선거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민주당 이해찬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관건 선거와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금감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건 처음 봤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금감원에서 양문석 후보의 대출 의혹을 조사한 건 윤석열 정부가 금감원을 통해서 이 선거에 개입한 거나 다름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금감원에 단단히 제재를 가야 할 것 같다고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관건 선거,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아주 횡행을 합니다. 금감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금감원장을 왜 검사로 임명했는가 싶었더니 이때 써먹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금감원은 단단히 그 제재를 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몇 번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감원은 이제 새마을금고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권한은 없습니다. 그 감독 권한은 이제 행안부가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이 불법 PF 사건, 이 여파로 인해서 행안부하고 금융위원회가 이제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행안부가 요청을 하면 금감원의 검사역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이번에 금감원이 나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관련해서요, 이복형 금감원장은 이런 민주당 측의 비판을 수긍하기 어렵다, 또 이런 입장을 밝혔죠. 네, 지난 5일에 이복현 이 금감원장이 반박을 했는데요. 이 금감원 검사가 이 관건 선거다라는 이 야권의 비판을 정면 반박을 하면서 마음대로 했다면은 진작에 이 검사 나갔을 것을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조율을 하느라고 오래 걸렸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 선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라면은 최대한 선거 전에 정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또 이 야당의 이 관건 선거 비판에 대해서는 보름달이 둥근 게 가리킨 손가락 때문이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존하는 문제를 어쨌든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적발하여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만으로 비난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다소 수긍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저희가 불법이 명백히 보이고 문제가 명백히 있는데 조용해진 다음에 조용히 스리슬쩍 처리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정당하다고 판단하실 건지, 선거 때문에들 다들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럼 최대한 선거 전에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오히려 2, 3일 이상 끄는 거는 이상해요.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이거는 딱 그 정도 하면 되는 사이즈고. 새마을금고 또 금감원의 조치와는 별개로요, 이번에는 선관위가 양문석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자, 이유가 뭔가요? 네, 뉴시스의 보도인데요. 양 후보 지역구인 경기 안산 상록 선관위가 양 후보의 강남 아파트 재산 신고에 축소 신고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후보는 부부가 소유한 서울 강남 아파트를 공시가격 21억 5,600만 원으로 선관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양 후보 부부가 2020년 매입했을 당시 실제 거래 가격은 31억 2천만 원으로 알려져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부동산의 경우엔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 가운데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양 후보 앞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 서울 강남 아파트를 팔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죠. 실제 지난주에 이 문제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원하는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도 높고요. 만약에 또 양 후보가 원하는 대로 팔리면 이 최고가를 기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실제 팔 생각이 있기는 하느냐? 이런 식의 의문을 낳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양 후보는요, 지난 2020년 31억 2천만 원에 매입한 강남 아파트를 지난 4일 매물로 내놓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자신이 샀을 때보다 7억 8천만 원 높은 39억 원으로 중개업소에 내놨다고 합니다. 이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같은 단지 동일 면적 아파트 실거래 최고가는 지난해 7월 거래된 35억 5천만 원으로 양 후보 아파트 매물이 3억 5천만 원 더 높았거든요. 양 후보 아파트가 2층이라서 이 중상층에 비해서 시세와 공시가격 모두가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매물로는 이례적인 가격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양 후보는 이 자신의 아파트를 매매로 내놓았으면서 또 동시에 10억 원 전세물로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일각에서는 이 시세 대비 높은 매매가로 내놓거나 또 팔겠다는 매물을 전세로도 내놓은 점을 이제 봤을 때 혹시
당장 처분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국민의미래 강세원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요.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고 새마을금고 대출은 갚아버리려는 계산이 선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 앞서 새마을금고가 양 후보의 딸이 이 편법 대출을 받은 그 11억 원에 대해서 회수 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게 이제 최대 4달 안에 갚지 못할 경우 경매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급전을 마련할 용도로 뭐 매매와 전세를 함께 내놨을 거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